서귀포 중문동에 있는 건물에 철판 볶음요리 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시공된 사진을 보시는 동안 디자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인테리어 사진을 여러 장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름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준비하셨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고객님과 상의해서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선 대부분의 시공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공 중에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에 디자인 선택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선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장사를 해보시기도 전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언드리자면 동선과 기능을 우선으로 구조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출입구나 화장실 입구에 해당하는 벽면을 제외하고 장식 효과를 낼 벽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포인트가 과하면 시공 비용 많이 들고 어수선하기만 하지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심플이 대세라면 대세인지라 포인트가 될 벽이 결정되면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줄지 정해야 합니다. 그림, 조명, 패턴, 장식 등등. 이러한 장치들을 구성해서 포인트를 잡되 장치를 과하게 섞는 것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탕을 정하시면 됩니다. 색을 먼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무, 페인트 등등 소재를 먼저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컬러가 세 가지 톤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컬러의 톤들이 혼재하면 모아지지 않은 산만한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딱 하나만 기억되도록. 그리고 이 공사만으로 모든 걸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덜은 간단한 소품 몇 가지만으로도 공간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차차 채워가는 맛이란 것도 있으니까요. 가급적 본인 생각의 70% 선을 합격선으로 보시고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차차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여러 다양한 경우를 두고 의논한 끝에 자작나무 패널 형태의 디자인이 선택되었습니다. 3천만 원대의 제한된 비용으로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고객님의 계획에 맞춰드리려고 노력하였죠. 그럼 어떻게 그 디자인이 구현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 작업. 우선 철거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출입구로 삼고자 하는 곳이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철거와 출입문으로 사용할 부분을 만들어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종류별로 섞이지 않도록 분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철거 시 유리, 나무, 석고보드 등등 종류별로 분류해서 처리합니다. 갈 곳이 따로 있으니까요. 마냥 쌓아놓을 수가 없으므로 그때그때 분류된 것을 차에 실어서 나릅니다. 그래서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천장 에어컨은 상태가 양호하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 배관 전기 작업. 이렇게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배관 설비 작업과 전기 작업입니다. 파괴 해머, 7인치 디스크 그라인드 등의 연장으로 새로 인입할 배관 라인을 만들고 PB관으로 배관 작업을 합니다. 누수 우려가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말할 나위도 없고 배관 작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온재로 배관을 감싸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집들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때 겪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배관 결로입니다. 따뜻한 온수배관보다는 냉수배관에 많이 발생하는데 결로 문제가 사소한 경우는 그다지 큰 문제를 안 만들기에 넘어간다 손쳐도 심각한 결로는 의외로 많은 물을 내놓습니다. 수도꼭지 틀듯 콸콸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물이 흐를 정도니까요. 모든 집이 똑같은 온도의 냉수가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움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군요. 이 온도 차이는 계량기에서부터 실내로 유입되는 배관이 묻힌 깊이라든지 배관 주변의 토양 등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보온재를 감쌉니다. 실외 배관은 보온재를 이중으로 감싸고 실내는 한 겹으로 감쌉니다.
배관 작업과 동시에 전기 배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 배관 누수 테스트. 수도 계량기 안에 있는 인입 밸브를 잠그고 컴프레셔를 가동해서 배관 안에 차 있는 물을 빼낸 다음 수도 꼭지를 다 잠그고 배관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대략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압력 차이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3회 실시해서 압력 차가 없는 결과를 얻는다면 배관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배관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서 배관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배관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체크 시 사용하는 압력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4. 천장 단열 작업.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인데 천장 판넬이 외부 한기를 막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열 목적으로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하였습니다. 식당으로 사용할 곳이기에 가성비를 고려한 정도의 단열을 하였지요. 5. 외부 난간대 작업. 식당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구 쪽의 기존 평철 난간 일부를 제거하는 것과 뒷집과의 경계 부분에 있는 난간을 확장 이전하면서 부식과 가스통이 들어오는 출입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출입구 옆으로 난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6. 내장 작업, 틀 작업, 합판 작업.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때가 왔답니다. 내부 천장과 벽체의 각재로 틀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가 가려지도록 가벽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합판을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들어설 자리에 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큰 거실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을 제거하고 벽체를 만들면 좋은데 비용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내부는 필요한 작은 3개의 창만 노출되도록 벽으로 처리하고 외부는 창틀 부분을 박스 처리하고 틀을 짜서 작은 창 3개만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이딩처럼 나머지 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누수입니다. 그래서 방수에 심혈을 기울였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7. 전기와 통신 입선 작업. 이제 내장틀 작업을 통해 이런저런 전기, 통신 박스가 설치되었으니 전선과 UTP-랜 케이블에 인입 작업을 진행합니다. 8. 주방 화장실 바닥 작업. 주방 바닥은 물이 흐르도록 높낮이를 줘야 하므로 철거할 때 일부 바닥을 파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바닥과 벽의 경계면과 배관 주위에 방수 처리를 한 다음 몰탈 접착 강화제를 바닥면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몰탈의 방수액을 희석해서 미장을 진행했습니다. 미장한 것이 마른 뒤 그 위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2회 바르고 그 위에 도막방수제를 바른 다음 타일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래를 뿌렸습니다. 방수 작업 시 물이 많이 가는 벽면은 벽면 전체를 방수했고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높이로 방수 시공을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므로 방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마르고 다음 시공, 마르고 다음 시공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건조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난로, 선풍기를 수시로 가동했습니다. 9. 외벽 시멘트 사이딩 실리콘 작업. 실내에서 방수를 진행하는 동안 밖에서는 시멘트 사이딩 사이사이에 아크릴 실리콘으로 접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견적에는 없었지만 시공하는 내내 마음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시공되어 있었으나 여러 군데 사이딩 사이사이 틈이 있었고 몇몇 부분은 손을 대고 흔들면 사이딩이 덜렁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큰 바람이 불면 사이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크릴 실리콘으로 틈막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멘트 면이기에 아크릴 실리콘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외부는 페인트 작업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유성 실리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듯해도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서 페인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 외벽 하부 방수 작업. 사이딩 사이사이에 틈막이 실리콘 작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물이 고이는 자리인 바닥과 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방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순서는 우레탄 프라이머를 2회 바르고 그 위에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2회 바르는데 1회째는 수차례 실리콘 헤라로 빈틈이 없도록 면밀하게 문지릅니다. 빈자리 없이 꽉꽉 메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2회째는 오랜 기간 방수 성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두께를 갖도록 하는 시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강포를 문질러 붙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강력 접착 방수제를 2회 바름으로써 끝맺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용기 내서 직접 누수를 잡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웬만한 누수는 이 정도 시공만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으니 자문을 구할 것은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지요.